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미장은 지금 뭐 또 테슬라 5% 넘게 빠지고 엔비디아도 5% 넘게 빠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S&P하고 나스닥 모두 2%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목요일 아침 우리나라 장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이 어떤 기업을 사는지, 기관이 어떤 기업을 사는지, 투자 아이디어에 역시나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가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특히나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는 기업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아무래도 거기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훈훈한 주식은 어떠한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매수 매도 추천 또는 리딩 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기업은 압도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1월부터 3월 27일까지 누적 순매수 코스피 압도적인 1등. 금액으로 치면 2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주가가 부진하다가 최근에 좀 견조한 모습을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왜 2조 넘게 하이닉스를 매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모집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메가트렌드 업종과 기업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황도 유튜브에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고로 이탈률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많이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 현황부터 보시면 세계 최초 HBM4 샘플 테스트를 한 SK 하이닉스가 올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영업이익 1위 예약을 했다는 거고요. 차입금 6조로 갚아서 부채 비율 62%까지 떨어졌다는 거고요. 오히려 젠슨항이 더 빨리 요청을 했다는 거고 세계 최초 HBM4를 개발하면서 고성능 AI 메모리 글로벌 선두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에 중국에 들인 장비 1년 전에 10배 이상 늘었다. 삼성전자 역시도 반등의 시간은 온다. D램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도 이 낸드에 대한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차세대 6세대 D램, 요게 바로 HBM4고요. 반도체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타이밍에서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현재 HBM 관련돼서는 1년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HBM 퀄 테스트를 엔비디아 통과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통과돼야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고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젠슨항이 최고 찬사를 한 거는 삼성의 HBM이 아니라 삼성의 GDDR7입니다. 올봄 메모리 호황 사이클 오나 가격만 올라가서는 안 되고 물량도 늘어나야 됩니다. 중국의 이고 한신 때문에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모바일과 PC 쪽에 가격 상승세까지 이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HBM4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고요. 차세대의 표준이라고 이끄는 HBM 다음인 소캠 역시도 SK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다. 비메모리 점유율은 3%밖에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미래 없다. 신호가 확실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타이밍. 이 기사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사 마이크론도 HBM 점유율 올해 20% 넘긴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지금 1월 달부터 15%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25%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페타시스가 48%, HPS 83%. 한미반도체 상당히 부진합니다. 한미반도체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마이너스 2%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K시텍, 소모품단의 K시텍이 42%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역시나 소모품단의 하나머티리얼즈도 49%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성엔지니어링 상당히 견조하죠. 38%. 동진세미콘 같은 경우도 승계 이슈가 나오면서 50%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평균 대략 20%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고점에서는 43% 하락한 수준입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월 27일까지의 누적 순매수 1등 SK 하이닉스고요.
외국인 순매수 1등 하이닉스고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도 1등입니다. 2조 2천억이 넘는 순매수. 당연히 하이닉스를 안 다룰 수가 없고요. 다만 1월 1일부터 요 기간 동안 23%밖에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 업사이드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모두 지금 레거시 쪽에서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레거시가 오랜 기간 최소한 올해 상반기 2분기까지는 계속 부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레거시 반도체 D램과 낸드에서 모두 빠른 가격 상승이 나올 거란 기대감입니다. 그 트리거는 역시나 중국의 이고한신에 따른 모바일과 PC 쪽에서 빠른 재고 소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데 아직은 DDR5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보다 저부가 같이 DDR4나 DDR3에서는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공급 차질입니다. 특히 낸드 쪽에서 감산 이슈로 인해서 공급 차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있고요. LPDDR, 저전압 DDR 쪽 고용량 트렌드 지속, 중화권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고요. D램 같은 경우는 5에서 8% 정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HBM 같은 경우는 8에서 13%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적으로 서버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산업 내에서 1등 공급자 지위를 하이닉스가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분기에 HBM3 12단이 메인으로 이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HBM3 12단 비중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차지하는 웨이퍼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연 감산 효과도 더 큽니다. 신제품 공급 현상, HBM4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 24년도에는 4의 비중이 올라갈 건데 거기에 대한 실적 눈높이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인해서 서버, 엣지 컴퓨팅에 대한 확대, 단순히 이 D램이 경기를 타는 경기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펀더멘털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이 빅테크가 투자하는 투자 사이클로 인해서 체질이 개선된다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올해 D램에서 대략 67조에서 69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낸드에서 대략 17조에서 18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D램에서 영업이익이 약 33조, D램과 낸드를 합쳐서 34조에서 35조를 보는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도 초과해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등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D램은 HBM 덕분에 이익률이 49%로 역대급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낸드는 하반기 때 되면 7%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HBM 역시 작년에도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 130% 증가한 HBM 매출만 3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청주 8팹에서 HBM을 개조해서 4분기에 월에 15만 장에서 17만 장으로 대략 15% 정도 상향했습니다. 레거시에 대한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가격으로부터 오는 건데 일반 레거시 쪽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D램 캐파가 월에 65만 5천 장으로 총 D램 캐파를 늘렸는데 이 중에 HBM 캐파 비중이 4분기까지 되면 31%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 D램 쪽에 자연 감산이 생긴다는 겁니다. DDR5는 고품질의 오버클럭 성능으로 타 업체들 대비 선호도가 높다는 거고요. 레거시 D램도 높은 제품 경쟁력과 경쟁사 대비 레거시 D램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낮은 재고일수 때문에 가격 인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HBM 전 레거시 D램 PR이 최상단이 약 1.5배 수준인데 최근에 주가 반등 나왔지만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HBM 캐파는 작년에 20%대였다면 올해는 HBM 캐파가 27%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캐파에서 27% 정도구나. 요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든 반도체를 투자하시든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빗그로스라고 하는 거는 출하의 성장률인데 작년에 314% 출하 성장했는데 올해도 대략 매년 300%씩 성장할 수는 없겠죠. 올해 한 100%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평균 판매 단가가 작년에 기가바이트당 1불 53센트였다면 올해 역시 12.3% 증가한 기가바이트당 1.72불. 출하량도 올라가고 가격 역시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HBM 쪽은 P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다. HBM 매출 비중이 작년에 29%였다면 전체 매출에서 하이닉스에서 이제 HBM이 차지하는 매출은 45%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HBM이 45%까지 올라오면 무슨 말이죠? HBM은 일반 D램보다 가격이 최소 3배에서 5배 비싸고 마진도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를 팔아도 훨씬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고부가 제품을 파는 거죠. 매출 구조나 이익 구조 훨씬 좋아지는 거죠. 100원짜리 100개 파는 것보다 만원짜리 1개 파는 게 훨씬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더 좋겠죠? 1분기에 D램이 5% 빠지고 낸드가 10% 가격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게 2분기부터는 하락세가 멈춰서 3분기 때는 상승세로 가격이 전환된다는 거고요. 높은 HBM과 ESSD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방어할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레거시 수요가 나오고 있다. 그것에 대한 답은 가격에 있다는 건데 가격이 업계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2분기면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개 이상 더 빠르게 보고 있고요. 딥시크 이후에 중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저가형 AI 모델에 대한 개발 수요 때고 한신 효과까지 더불어서 이 레거시 D램에 대한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업계에서 레거시 D램에 대한 보유 재고가 10주 이내로 떨어지면 당연히 과잉 재고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준 거냐면 14주에서 16주까지 재고가 늘어났는데 2분기 안짝으로 D램 보유 재고가 레거시가 10주 안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정상 재고 수준까지 돌아온다는 거고요. 2분기부터 레거시 D램가의 가격 하락이 둔화된다는 거고요. 3분기에는 아예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서 오히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HBM 시장 내 그래픽 업체랑 아식, 주문용 반도체 고객사의 최우선 선택지는 여전히 하이닉스고요. 올해 내내 아식, HBM 모두 최우선 선택지로 선택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역시도 HBM 물량이 주요 협의 마무리 단계고요. 26년에도 시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6년 출하량 역시도 올해 한 130억 기가바이트 요 수치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50% 이상 성장한 내년에는 190에서 210 기가바이트까지 출하량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D램 생산 증가율이 15%까지 전년 대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18% 이상이었는데 15% 미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HBM은 올해도 2배 이상 증산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고, 반면에 일반 D램 3사, 레거시 쪽은 한 자리 중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에 대한 레거시 조정 마무리 국면, 특히 모바일 쪽에서 줄어든다는 거고요. 서버 DDR5는 이미 재고에 대한 소진 효과가 서버 쪽에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D램 수급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특히나 낸드가 D램보다 수요 기반에 취약합니다. 낸드 쪽은 아직 D램만큼 회복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낸드 역시도 3분기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산 때문에 그렇고요. 빅테크의 주문 취소로 TSMC의 이 최첨단 패키징 코스 캐파가 10%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성능 칩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딥시크로 인한 보급형 모델 확산 때문에 개발비가 하락하면서 생태계가 오히려 확산된다. 고부가 컴퓨팅 수요가 활발히 늘어나고 당연히 HBM 수급도 수요에 따른 타이트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못하기 때문이죠. 모건 스탠리는 D램의 현물가가 중국의 수요 증가, 모바일, PC의 재고가 축소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가격까지 상승세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낸드의 감산 효과도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쪽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다. 하이닉스는 엊그제 세계 최초로 HBM 12단 차세대 엔비디아 플랫폼 루빈 AI 칩의 샘플을 제공했고요. 25년 영업이익 실제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33조 4,65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도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둔화할 경우에는 재고도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미국 매출은 63%로 23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고요. 반면에 재미난 거는 삼성전자는 미국 매출은 줄어들고 중국 매출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고성능 칩 하이엔드급을 납품을 못하고 중국의 저사양 칩 납품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중국 매출이 커진 반면에 하이닉스는 최고사양 칩을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면서, 물론 마이크론 때문에 독점이 깨졌지만 미국 매출이 63%까지 올라왔습니다. 차세대 칩으로 평가받는 소캠은 저전력 D램, LPDDR을 기반으로 서버에 특화된 메모리 모듈을 말합니다. 새 AI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의 표준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캠이. 하이닉스는 HBM4를 내년에 양산할 거를 1년 당겨서 올해 연말이면 HBM4를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58%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서버 시장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조 시장이라면 이 중에 AI 서버 시장 2,050억 달러 302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AI 반도체가 45.4%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리면서 전체 AI 서버 시장은 2,9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40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비중이 7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AI 서버가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하이닉스의 HBM3E 8단, 12단, HBM12단의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낸드는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YMTC나 샌디스크 10% 이상의 가격 인상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낸드 쪽에서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밝힌 HBM4는 사용 용량으로도 세계 최대인 36GB 용량의 최첨단 어드밴스드 머프 방식의 공정을 적용해서 칩의 휘어짐을 방지하고 방열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루빈 플랫폼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용되는 HBM4 때문에 메모리 속도가 최대 테라바이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얼마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냐면 초당 400개 이상의 5기가가 넘는 풀 HD 영화를 데이터 처리하는 거고요. 이전의 HBM3 버전보다 속도가 60% 이상 빨라지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매출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한 11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20% 이상까지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17조에서 대략 19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블랙엘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12단 HBM3가 8개가 탑재된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블랙엘은 8단 HBM3, 업그레이드 전 버전은 8단 HBM3 8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대략 매출 계산할 수 있죠. 골드만삭스 역시도 모건 스탠리와 동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회복에 따라서 D램은 10% 중반, 낸드는 10% 초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골드만삭스도 2분기에는 D램 하락가가 멈추고 특히나 3분기 때 HBM이 최소 8%에서 13% 가격 상승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낸드 역시도 10에서 15%의 가격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낸드 쪽은 수요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급격한 공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낸드가 더 강한 가격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적극적 감산 효과 때문이고요. 스마트폰과 AI 서버 모두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2025년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 포함한 D램 가격은 38%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 가격만 대략 50% 넘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작년 1분기에도 주의할 부분은 공급 조절로 낸드 가격이 반짝 상승했다가 낸드 수요가 못 받쳐주면서 하반기 때 공급 확대되면서 낸드 가격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딥시크 출시 때문에 고성능 칩 수요에 대한 감소, 그런데 하이퍼스케일러,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고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애플도 빅데이터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애플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HBM 성장 둔화 우려가 증가했고요. 다만 가성비 보급형 모델 확산 때문에 오히려 개발비를 낮춰서 생태계 확산에 긍정적이다. 더 많은 HBM 칩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고성능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는 활발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HBM 매출 추정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3, 2, 12단이 가장 이제 25년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HBM4의 매출도 올해 연말이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대략 이 정도 예상하고요. 2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 합산 캐파 꾸준히 증가하는데 성장률 자체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스마트폰과 메모리 공급업체의 재고가 25년도부터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웨이퍼의 증가폭 자체도 둔화된다는 겁니다. 25년도에 HBM 91% 늘어나지만 일반 D램은 11%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고요. HBM 시장 규모는 2033년에 1,300억 달러 수준까지 난다는 거고요. 낸드는 1분기 때 오히려 다시 감산 구조로 간다는 거고요. 스캐파, T스캐파가 10% 정도 25년도에 감산된다.
D램 메모리 안정화 시점, 네, 요거 트렌드포스 기준으로 보면 2분기 때 차세대 쪽에서는 LPDDR5랑 상승 전환한다는 거고요. DDR 역시도 레거시 쪽에서도 3분기 때는 상승 전환한다는 거고요. 범용 D램 쪽에서 소폭이나마 가격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밸류에이션 보면 하이닉스가 여전히 5배 수준으로 엄청나게 싸다. 삼성전자가 내년 기준인 10배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한미반도체도 밸류에이션 많이 낮아졌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15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싸졌고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보면 TCK 주가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내년 기준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솔브레인도 내년 기준으로 9배 정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올해 매출 대략 25에서 30% 증가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역시 43%에서 50% 증가를 예상합니다. 내년에도 매출은 대략 15%, 영업이익 대략 15%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출 83조에 영업이익 33조 4,656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95조 매출에 영업이익 38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출과 이익에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거로 보이고요. 특히 올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 1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조를 샀고요. 기관이 2,276억을 샀는데 외국인은 원래부터 1월 달부터 계속 샀고요. 최근에 기관이 지금 보시면 요 이틀 정도 팔았지만 연기금이 미친 듯이 사고 있고요. 보험과 투신도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요.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다. 외국인 수급 1등, 외국인과 기관 수급 합산 1등입니다. 17만원대 요 가격대와 21만 9천원대 요 가격의 박스권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다시 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 21만 9천원을 돌파하면 상당히 매물대가 얇다. 다시 전고점, 신고가 영역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지지 가격대는 요 19만 8천원인데 19만 8천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17만 6천원. 17만 6천원이 2차 지지 가격대인데 만약에 17만 6천원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주가는 올라왔지만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상당히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지위는 여전히 굳건히 유지될 거다. 최근에 좋은 소식 나오는 거는 일반 레거시다. 특히 D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2분기 이후부터는 상승할 거로 보이는데 낸드 쪽은 감산 효과, D램 쪽은 중국의 이구안신을 비롯해서 모바일과 PC 쪽에 수요가 좀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으로 봤던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외사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재고가 소진돼서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내년까지는 HBM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 D램과 일반 낸드 쪽 좋아지는 것까지 수혜를 얻으면서 올해 전체 코스피 영업이 1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이 2조 넘게 미친듯이 순매수하면서 업황이 좋아질 걸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외국인 2조 넘게 순매수했지만 1월달 대비해서 20%밖에 상승을 못했다.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조선주들, 로봇주들 100% 넘게 상승했는데 그런 기업들에 비해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 나쁘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하이닉스가 실제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역대급 실적을 갱신할 때는 그 타이밍과 주가의 반영 시기는 분명히 시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SK 하이닉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구독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